맥스 할로웨이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UFC 320 카드를 분석하는 컨텐츠 도중 유주상 경기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오, 코리안 좀비 브로. 맘맨 코리안 좀비 주니어가 이 카드에서 뛰는지도 몰랐네. 베이비 좀비.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뭐 좀비 주니어라고 불렀던 것 같아. 이 친구 경기는 항상 재밌어. 이번에도 재밌을 거야. 상대 선수는 잘 모르겠는데 타격가인가? 오, 4연승 중이라고? 대박인데? 어쨌든 재밌는 경기가 될 거야. 지켜보자고. 브로, 코리안 좀비 팀이랑 훈련하는 거 정말 좋아. 얘네 다 잘해. 팀이 정말 좋아. 운동신경도 완전 좋고 완전 빠르고 유주상 지난 시합에서 봤듯이 속근도 정말 좋더라고. 이 친구 전적이 9승 무패야. 내가 어떻게 좀비 주니어 반대 픽을 하겠어? 난 이제 코리안 좀비를 내 형제처럼 좋아해. 가족 같은 존재야. 사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GFN 대회에 뛸 거야. 그래서 같이 갈 건데 좀비랑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거라서 나도 정말 기대돼. 그래서 내 형제의 팀 반대로 갈 순 없지. 같이 응원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프렐림 카드엔 들어갔네. 얼리 프렐림은 아니고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로웨이는 올해 4월경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리안 좀비짐에서 유주상 선수와 라이트 스파링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좀비짐을 칭찬하는 것 같고 유주상 선수의 지난 시합도 본 걸로 보입니다. 할로웨이 말처럼 유주상 선수의 경기는 역시 재밌었지만 한국 팬들에게 마냥 재밌지만은 못했습니다. 1라운드 유주상은 본인의 거리를 잘 유지하며 아웃파이팅을 했고 잽도 다니엘 산토스의 앞면에 계속 걸치며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중반부터 카프킥 타이밍에 큰 레프트훅에 걸리기도 하고 거리가 깨진 모습이 보이며 불안했는데요. 1라운드는 큰 클린샷은 다니엘 산토스가 더 많이 맞췄지만 전체적인 유효타는 유주상이 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초반 다니엘 산토스가 시프팅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1, 2, 3까지 들어갔고 3로 들어간 레프트 훅이 유주상의 턱에 걸리며 다운됐습니다. 결국 이어진 후속타에 유주상이 TKO 되며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승리 후 다니엘 산토스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 이름을 좀 존중해라. 너네 앞에 슈트박스가 있다면 우릴 존중해줘. 들어봐. 우린 타격을 허용할 거야. 하지만 반격이 들어갈 때는 너넨 그걸 감당해야 돼. 슈트박스야. 그리고 이게 브라질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넌 초반부터 기어를 확 올렸고 유주상이 뒤로 정직하게 빠질 때 아름다운 레프트 훅으로 걸어 핀시했다는 말에 다니엘 산토스는 들어봐. 우린 타격을 엄청 많이 훈련했어. 우린 걔가 사실상 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 딱 한 가지 공격밖에 없었고 우린 거기에 카운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마크 저커버그가 여기 있잖아. 브라더, 나 너랑 훈련하고 싶어. 기회를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승리한 다니엘 산토스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신께 감사드리고 싶어. 어젯밤은 힘든 밤이었고 내가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 싸울 기회를 주시고 승리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 상대가 하이프를 갖고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브라질에서는 뜨겁게 걸어온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니까 본인이 최고라 생각하고 상대를 별로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이야. 실제로 그렇게 된 거지. 걘 날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고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감량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질문에는 경기하러 오기 전까지 몸에 수분이 많이 남아 있었고 오는 내내 몸이 좀 붓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여기 도착해서 내가 실수를 했어. 아마추어 같은 실수였지. 감량할 때는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때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 감량을 중단시켰던 건 의사였어. 내가 감량을 멈추고 싶었던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의사가 감량을 못하게 막았던 거지. 그래서 어쩌면 시합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근데 디에고가 계약 체중으로 협상을 해냈고 덕분에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네가 스피닝킥을 날렸을 때 유주상이 따라하면서 몸을 돌리고 손 들면서 약 올리던데 그걸 보고 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했어. 디에고 리마 코치가 항상 날 차분하게 만들거든. 항상 집중하라고 하고 그런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라고 해. 그리고 상대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는 그런 거만한 태도로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게 나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근데 오늘 걘 교훈을 얻었을 거야. 집에 가서 상대를 얕잡아보고 깎아내리고 인정도 존중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걘 오늘 그런 태도로 나왔고 오늘 존중에 대한 교훈을 얻은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집에 돌아가서 명심해라. 사람들을 얕잡아보지 말고 날 무시하지 마.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랑 얘기해보니까 어땠냐 질문에는 사실 평범한 일이야. 우린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 우정을 이어오고 있거든. 걔가 내 시합 하나를 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DM을 주고받고 있어.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나 생일 축하 인사 같은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걔 딸이 태어났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내 딸이 태어났을 때도 알려주고 그랬어. 경기 전에도 라커룸에 와서 선물을 줬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와줬어. 그래서 그냥 항상 DM하는 사이야. 마크 저커버그와 그런 사이라는 게 정말 멋진 일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산토스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을 비롯해 해외 팬들도 유주상의 쇼맨십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유주상이 여유를 부렸다. 쇼맨십을 너무 했다. 도발을 하다가 참교육을 당했다. 등등의 반응이 많은데요. 유주상 선수의 국내 경기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원래 유주상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기세에 밀리지 않고 상대를 흔들고자 하는 심리전의 일환이지 않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행동이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주상의 커리어상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에서 첫 패배이자 첫 KO 패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상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지컬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유주상 선수가 잘 회복해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메인 이벤트였죠. 알렉스 페레라와 앙칼라에프의 2차전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페레라가 조심스러웠던 1차전과 달리 2차전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앙칼라에프는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고 결국 페레라의 라이트에 충격을 입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데미지로 인해 쉽지 않았고 페레라에게 계속된 파운딩을 허용하며 결국 1라운드 TKO 패배했습니다. 페레라는 계속해서 지난 1차전 때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40% 정도였다 등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를 증명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프아츠카가 멋진 KO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미 페레라에게 2차례 피니시 당했던 바 있기 때문에 바로 페레라와 붙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 칼로스 울버그가 유력한 다음 상대일 걸로 보입니다. 페레라도 전부터 울버그를 다음 상대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페레라가 다시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라이트 헤비급이 다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는 UFC 월드컵 랭킹 3위 샤브칼 라우모노프가 또다시 무릎 부상을 입었고 향후 10개월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뉴스가 퍼졌는데요. 이에 샤브칼의 매니저는 카자흐스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샤브칼은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경기를 뛰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2025년에 경기를 뛰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또한 어제는 PFL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빕 사단인 마고메드 마고메도프와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앤서니 패티스의 동생 서지오 패티스가 맞붙었는데요. 앤서니 패티스가 마고메드의 그래플링 게임에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2라운드 말미 스피닝 엘보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에 쓰러진 마고메드에게 확인 사살 후속타까지 날리며 역전 KO승을 거뒀습니다. 서지오 패티스는 지난 호리고 치코즈와의 경기에서도 지고 있다가 스피닝 백피스트로 승리했던 바 있는데요. 해설도 이를 언급하며 오늘도 비슷한 유형의 역전승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너에 있던 하빕은 팀 동료의 패배에 안타까워했고 이슬람 또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리한 서지오 패티스는 SNS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내 스토리가 완벽하진 않았어. 근데 있잖아, 더 열심히 훈련할수록 더 운이 따르더라. 이 스포츠는 아름답고도 추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둘 다 즐길 줄 알아야 돼. 삶에는 여러 교훈이 있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모두 파이터들이야. 때로는 역경을 마주하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직접 봐야 돼. 실패가 끝이 아니듯 성공도 끝이 아니야. 매일매일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날이야. 신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라고 계속 노력하자. 그 안엔 성장만 있을 뿐이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매니베트 폴 휴즈와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의 2차전은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운영으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3명의 판정단은 각각 50대 45, 49대 46, 48대 47로 채점을 했는데요. 우스만이 이긴 건 맞지만 50대 45는 선 넘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웰터급으로 올라갔으니 UFC 라이트급이 좀 정리되면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UFC로 넘어와도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